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화입니다. 마음공부 입문자에게서 많이 보이는 패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비교적 대중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시작은 대부분 일반적인 자기계발, 재테크, 비즈니스 시장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긍정 마인드, 부자의 사고, 건강과 돈, 연애와 관련된 목표, 성취 등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 조금씩 잠재의식이란 영역을 접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시크릿, RMVD, 끌어당김의 법칙, 운 등을 알게 되죠. 어쨌든 본격적으로 비전 보드를 만들고 긍정 확언을 하고 시각화도 합니다. 주어진 현실에 답답하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방식으로 꿈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들이 엄청난 희망일 수밖에 없어요. 감정적으로 고양된 상태에서 더 나은 미래를 그리게 됩니다. 전에 없던 밝고 즐겁고 기쁜 상태를 겪기도 하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계에 부딪힙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어느새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대단한 목표를 달성했다 라는 사례들과 달리 내 삶에는 생각만큼의 큰 변화가 없거든요. 아주 높이 올라갔던 롤러코스터가 빠르게 하강하듯이 기분 역시 다운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죠. 이제 와서 돌아보니 다들 근거도 빈약하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같습니다. 어딘가 찜찜함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새로운 돌파구를 만납니다. 정화, 치유, 힐링 등으로 부르는 작업이에요. 끌어당김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많았기 때문임을 알게 된 겁니다. 왜 나의 현실이 그동안 바뀌지 않았는지가 좀 더 명쾌해지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힐링에 들어갑니다. 감사에게도 쓰고 거울을 보며 사랑해도 외치고 주문도 하고 명상도 하고 내면 아이에게 말도 걸어봅니다. 이를 통해 조금씩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얻어가죠. 대략 이런 식으로 몇 년이 흐릅니다. 보통 입문 단계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많이들 해요. 그리고 대부분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며 커다란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때로는 오히려 마음 공부를 하기 전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지곤 해요.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결국 다 거짓말이었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나 혼란스럽고요. 제가 비교적 대중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지만 이건 마음 공부 내에서의 비교지 일반적인 대중과 비교하자면 아직은 마이너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어디 가서 쉽게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한다고 한들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외로움도 많이 느껴질 겁니다. 기껏 마음 공부한다고 나섰는데 오히려 마음이 불안정한 자신을 보며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제 막 마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느꼈던 아주 기쁘고 행복한 상태가 기준이 돼 지금 자신이 아주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각종 성공담과 비교하며 열등감이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럴수록 점점 더 세상에서 숨어 들어가며 자신만의 불안한 세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게 고립되어 가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라고 봅니다. 좀 이상하게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정석 코스 같은 일입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인간의 잠재의식에 깊이 억눌러져 있던 치유의 대상이 드러나려고 요동치는 겁니다. 작가님, 전 이미 몇 년이나 이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여기서 오해도 욕심도 많이 생기는데요. 마음 공부 몇 년쯤 했다고 지난 오랜 역사 속에서 누적돼 왔던 것들이 모조리 다 치유되었겠습니까? 솔직히 마음 공부 몇 년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온 거예요. 애써온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곁에 묻어있던 먼지를 털어낸 수준이라면 이제는 뭉쳐있는 덩어리들을 하나둘씩 걷어낼 때입니다. 전 여기가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크게 갈리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포기합니다. 어떤 이는 지금의 상태에 머무르죠. 어떤 사람은 되든 안 되든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아주 용맹정진하면서 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다 근원적은 무엇일까 파헤치기도 하죠. 여기서 누구도 선택을 대신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든 결국엔 스스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굳이 한 가지 선택을 추천한다면 뭘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마음 공부라는 건 아주 개인적인 영역이고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동의나 요청 없이는 최대한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일단 귀찮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굳이 한 가지 선택을 추천한다면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굳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바입니다. 그건 바로 마음 공부를 내려두세요 입니다. 네, 맞습니다. 잠시 마음 공부를 내려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마음 공부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 공부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건 잠시 내려두고 그냥 몸으로 현실을 부딪혀 보라는 겁니다. 아주 우아하게 내면을 다스리고 마음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하고 과거에 아주 살짝 경험했던 긍정적인 상태를 경험하고 남들과 같이 기적 같은 성공담을 이뤄낼 그런 기대를 버려두시고 그냥 몸을 움직이면서 물질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반복된 우울감으로 답답함이 느껴지면 공원으로 나가서 땀을 흘리며 뛰거나 노래방 같은 곳이라도 가서 잔뜩 소리를 질러보세요. 분노가 올라오면 사람이 없거나 방음이 되는 곳에 가서 손짓 발짓을 해가면서 욕이라도 실컷 해보세요. 미친듯이 춤을 춰도 좋고 샌드백을 잔뜩 때려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아쉬웠던 점이나 불만이 쌓인 게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대화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힘이 너무 없으면 충분히 휴식을 취한 뒤에 꾸준히 운동을 나가고 수면과 식단을 관리하세요. 필요한 만큼 햇빛을 쐬고 물을 마시세요. 해결하지 않고 미뤄놨던 일이 있다면 마음만 가지고 뭘 해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되든 안 되든 시작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계속 과정 중에 있지만 진짜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의 여정은 솔직히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저 평온하고 여유할 거라고 기대했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정말 눈물 콧물 다 뺍니다. 사실 이 표현만으로도 부족해요. 그리고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우리 몸으로 눈물 콧물 다 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실 정도라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을 테니 말씀드릴게요. 제 경우 눈물은 기본이고 구역질도 정말 많았고요. 며칠 동안 누워있기도 했습니다. 이건 신체적인 반응으로 겪는 거고 그 외에 각자 삶의 드라마로 겪는 일들도 정말 많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주할 용기를 내는 거예요. 내 부정적인 감정과 현실도 모두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갖는 거죠. 책임이라는 게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통해 드러나는 일이며 나에겐 충분히 이를 감내할 힘이 있음을 알고 새로운 선택을 내릴 수 있음을 아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런 자세를 취할 때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과 현실로 투영되었던 힘이 자기 것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진짜 본인이 원하는 현실 창조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단계까지 왔다는 건 원래 머물렀던 마음공부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배울 건 다 배웠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도약하라는 삶의 신호일 가능성이 크죠.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지금의 과정이 성장을 위해서 아주 좋은 기회인 이유입니다. 여기서 마음과 정신계를 통한 공부로 아주 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몸과 물질계를 통한 공부로 새로운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후자를 추천해 드리는 건 이 물질 세상의 한계를 느껴서 시작한 마음 공부로 인해서 오히려 물질 세상을 외면하고 회피하느라 커다란 결핍을 남긴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모두가 연계되어 있는데 말이죠. 만약 원하는 끌어당김도 안 되고 마음 공부에도 진전이 없다고 생각되신다면 마음으로만 뭘 해보려는 생각은 잠시 내려두고 반대로 몸으로 당당히 현실에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공부를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현실을 영위하기 위한 지혜의 수단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오히려 마음 공부의 수준이 더욱 깊어질 겁니다. 제가 자기개발, 마음 공부, 의식 성장을 구분할 필요 없이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